지금부터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강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B반 지용우입니다.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이란 크게 나베치 제작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수주이치 제작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베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면 예비 인상 및 연구 모형을 취득하게 되는데, 연구 모형이란 환자가 총이치 부철물을 제작할 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될 뿐더러 기공실에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이 개인 트레이란 시중에 이미 만들어져서 팔려지는 기성 트레이와 달리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추어 제작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하게 구강을 재현해야 되는 총이치 부철물에 꼭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 트레이의 재료로서는 자가중압 레진과 열가속성 레진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가중압 레진이란 리퀴드와 파우더를 혼수비에 맞춰 혼합한 뒤 병상 상태가 되면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만약 병상 상태 이전이나 그 후에 사용하려고 하면 개인 트레이를 만들 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열가속성 레진판이란 기구를 이용해서 쓰는 재료인데, 먼저 이 열가속성 레진판에 적절한 열을 가해준 후 연화가 됐을 때 압력이나 흡입력 등을 이용해서 이 연구 모형에 열가속성 레진판을 부착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 외에도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모델링 컴파운드도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작업 모형을 취득하게 되는데, 작업 모형이란 최종 기능 인상체에 병석고를 부어 제작하는 것으로 의치상에 피게될 모든 조직과 변형 부위가 모두 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형이 없어야 하므로 박싱을 이용하게 되는데, 박싱이란 최종 기능 인상체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왁스를 이용해서 벽을 쌓고 그 벽과 최종 기능 인상체를 밀봉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박싱이 완료되면 이 두 사진과 같은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안에 물을 부었을 때 바닥에 물이 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경석고를 혼합하여 부었을 때 경석고가 흐르지 않고 더 정확하게 미세 부위까지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된 작업 모형은 이 위의 두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치주 조직과 언더컷 등 모두 다 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모형을 취득한 후 기초상을 제작하는데, 기초상이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적하여 교합 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되는 임시 의치상입니다. 기초상은 구강 내 시적 시 작업 모형에서의 기공 작업 없이 적합성과 안정성이 높고 잘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상의 요구 조건으로는 구강 내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접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구강 내의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다소 교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하며, 완성된 의치와 동일한 외형선, 변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색이어야 합니다. 기초상 재료의 종류로는 셀프 큐링 레진, 히트 큐링 레진,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엑스트라 하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또 주조용 금속 등이 있습니다. 그 후 교합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합제란 상악 악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 위에 올려진 궁형의 왁스 블록입니다. 이 교합제의 기능으로는 상하악 수직 관계 결정, 상하악의 수평 관계 결정, 가상 교합 평면 결정,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 또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무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합제는 그 이후에 인공치 식립에 이용되는 부분으로서 가상 교합 평면을 잘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 인공치 선택과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인공치 선택에는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인공치의 종류를 말해보자면, 첫째, 도제 인공치아, 두 번째, 레진 인공치아, 세 번째, 복합 재질 인공치아가 있는데, 도제 인공치아는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도제 인공치를 사용했을 때 대합치가 잘 마모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선택 삭제 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레진 인공치아는 자연감이 있고 뇌파절성이 우수하고 위치상 레진과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 조절에 용이하고, 대합치아가 자연치, 레진치, 금속 수복 치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 재질 인공치아가 있는데, 이곳은 금속 삽입 치아, 금속 교환면 치아 등이 속하게 됩니다. 금속 삽입 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을 삽입하여 제작한 인공치로 내마모성이 높고 의치상 레진과 결합이 좁고 조작 효율이 높습니다. 금속 교환면 인공치아는 레진 치아의 금속 교환면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또 인공치의 형태나 색깔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환자의 머리 색과 피부색, 또 입술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치부, 국치부 선택 시 고려사항이 또 나눠지는데, 전치에 선택할 때는 색과 크기,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색은 피부색, 연령, 그리고 피부색과 연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크기로는 전치의 크기는 근원심폭과 치건의 길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환자의 얼굴 크기, 악간 거리, 입술 길이, 국악간 거리,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치부 인공치의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색과 크기가 있습니다. 색은 전치부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색으로 고르게 되고, 크기로는 협설폭경, 근원심 폭경, 치건 길이 등을 고려하는데, 협설폭경은 인공치의 협설폭경은 자연치보다 약간 작게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합 테이블의 크기를 줄여서 교합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원심 폭경은 견치의 원심부터 상악은 상악 결절 전형까지, 하악은 구윤기의 전형까지의 거리가 제1, 2소구치 및 제1, 2대구치가 배열될 수 있는 4구치의 총 근원심 폭이 됩니다. 치건의 길이는 짧은 것, 중간 것, 그리고 긴 것이 있는데,
기수록 자연치와 더 유사하게 보이게 됩니다. 배열법은 상학법과 화학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화학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치 배열이 끝난 이 나비치에는 의치상 조각을 하게 되는데 의치상 조각을 하게 되면 타액의 흐름성이 좋아지고 발음 기능이 좋아지고 미간상 좋아지며 의치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는 이 의치상 조각전의 이 모습에서 의치상 조각을 하면 실제 치은 모습과 같이, 실제 인물과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의치상 조각이 끝나면 나비치를 구강 내 시접을 하는데 이때 환자가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교합 조정을 해보고 바로 수지의치로 변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비치 제작 과정이 끝난 후 수지의치 제작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비치의 매몰입니다. 매몰은 총 3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에서는 플라스타를 넣게 됩니다. 2차 매몰에서는 똑같이 플라스타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 인공치의 절단형과 교합면은 보이도록 그렇게 플라스터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경석고를 주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 매몰제를 파괴할 시에 1, 2, 3단계 모두 보통 석고로 하면 이 석고가 이 매몰제를 부수는 부수는 힘에 견디지 못해서 이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인공치 위치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몰이 끝난 후에는 왁스 워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왁스 제거가 끝나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게 되는데 매몰제가 너무 뜨겁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있을 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매몰제가 너무 뜨거우면 분리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매몰제와 위치가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매몰제 삭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치아 사이사이에 분리제를 도포를 하되 인공치에는 도포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공치에 분리제가 도포될 시에는 인공치가 분리돼서 이 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균일한 두께로 도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레진의 혼합 및 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레진을 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혼합하고 병상 상태가 되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병상 상태가 된 혼합된 레진을 함의 주형에 채워주고 그 위에 얇은 셀로판지를 넣어줍니다. 구 상하함을 정확히 맞물린 후 벤치프레스에 넣고 시합을 하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시합을 할 때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해줘야 하고 한 번의 시합이 끝날 때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레진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 후에는 레진의 운송에 들어가는데 운송법에는 저온 장시간법, 고온 단시간법이 있는데 현재는 제로의 발달로 인해서 저온 장시간법 레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고온 단시간용 레진이
레진을 사용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함 분리 및 교합기 재부착을 하게 되는데, 함에서 의치를 분리를 하고 또 이 의치에 묻은 매몰대를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교합기의 재부착을 위해서 모형 기저분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합기에 재부착된 수지 의치의 모습입니다. 구 선택 삭제 및 연마를 하게 되는데, 교합지를 이용해 교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기능 교두를 먼저 삭제하게 됩니다. 연마를 할 시에는 핸드피스나 또 레그 휠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레그 휠을 이용할 때 인공치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치가 레그 휠에 닿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므로 주의해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구 완성된 총위치 붙출물입니다.